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지역의 이목도 TV로 쏠렸습니다. 여수 엑스포 개최 당시의 대통령이라는 우리 지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DJ 정부 당시 청사진이 구축되고 참여정부를 거치며 틀이 구체화된 여수 엑스포. 하지만 6년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졌던 개막식의 주인공은 MB였습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직전 엑스포 홍보관 방문과 KTX 개통 기념식, 엑스포 개막식 참석이 이어지며 MB는 지역을 가장 많이 찾았던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6년 뒤 검찰 출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에서 MB 동정론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도 다 지금 MB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특히 MB 정부가 엑스포를 주관했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정부 불복종 운동까지 벌어졌던 악연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들의 우려 그대로 엑스포 예산도 삭감이 돼서 규모가 더 확실히 줄었잖아요. 축소가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의 5번째 검찰 출석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은 지역에서도 여전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정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정치도 발전이 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대로 처분하라. 냉정한 시민 정서 속에서 엑스포 대통령의 이미지는 이미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등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예비후보자 등록 결과 전국 2,008곳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1,693명이 등록해 여당 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157곳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12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으며 민주평화당 26명, 바른미래당 5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난 11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전국 15곳의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 3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아직 전남에서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없어 이번 면접 일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처음, 전국적으로는 2번째로 여수에서 국제교육원이 들어섰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원은 그동안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했던 여수시 삼청사에 들어서 건립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다문화 가구 수는 16,000여 명. 이들 가운데 다문화 학생 수는 9,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는 34%에 달하고 다문화 학생도 4명 중 1명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전담할 국제교육원이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에 국제교육원이 들어선 건 성남에 이어 2번째, 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교육원은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이동이 쉽지 않은 다문화 가구에 대한 화상 수업도 마련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힘들어 사람에는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 한국말로 그거 제일 힘들어 생각합니다. 이런 기간은 옛날부터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국제교육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외국어 교육과 국제연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소외됐던 지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료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민이 원하신다면 사이버 영어 교육이나 다문화 언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 여수시 삼청사에 들어선 국제교육원의 건립 비용은 모두 350억 원. 삼청사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개원했기 때문에 건립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해 교육원 이용자만 2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인구 문제 극복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도내 시군의 참여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 극복 공모 사업을 실시한 결과 결혼, 출산, 양육, 고령화 정주 여건 등 4개 분야에서 35개 사업이 접수돼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공모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해 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친환경 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과 지열, 패시브하우스 건축 세대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패시브하우스 3곳을 포함해 150여 곳의 친환경 건축물이 분포돼 있으며 매년 지원 세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확산 속에 광주의 모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사퇴했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대학교입니다. 최근 이 대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총학생회 간부인 남학생 8명이 15일간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신입생 환영회 문제로 이의 제기를 한 같은 학생회 간부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격하게 성희롱을 하고 학생회 다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을 언급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컴퓨터에서 이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한 다른 총학생회 간부가 학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며 인터넷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을 자기들이 우연히 보게 된 경우라 더 놀라기도 했고 더 분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남학생들을 지탄하는 수천여 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분위기가 악화돼 현재 해당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총학생회 간부 8명은 전원 사퇴했고 조만간 대자보를 통해 공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줄거리했습니다.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성의 전당의 대학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될 것 같도록 대학의 의지를 굳게 모아서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와 근신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은 2,348억가로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으며 이는 전남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김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득 규모별로 보면 1억에서 2억 원이 1,429억가로 가장 많았고 5억 원이 넘는 어업인도 180억가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완도, 진도, 해남, 여수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표고의 고장 장흥군의 산골 마을에서는 요즘 표고버섯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버섯의 씨인 종균을 참나무에 심는 작업으로 온 동네 주민들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라진 참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한켠에서는 드릴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는 표고버섯에 씌인 새하얀 씨균, 종균을 채워 넣습니다. 벼농사로 따지면 모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십만 개 이르는 버섯 재배목을 이 시기에 작업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표고는요, 지금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제일 바쁜 시기도 접종해야 되고 또 수확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장흥유치에서는 주로 전통 방식인 원목 재배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진액을 양분 삼아 깊은 소나무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텃밭 배지에서 기르는 버섯보다 맛과 향, 식감에서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홍콩과 일본, 미국 등지로 100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원목 표고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해외에서 있기 때문에 150만 불 또는 앞으로 200만 이상도 거뜬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와 음료 등 표고버섯 가공식품도 수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기온이 차오르는 장흥 유치마을. 가장 큰 소득을 안겨주는 표고 농사 준비에 연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전라도와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과 경북 곳곳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 옹진과 제주 산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는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도와 경남에는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강원 산간 지방에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영동과 경북 북부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다가 중서부 지방은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4.3도, 강릉은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부산은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